안녕하세요. 통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표본 분산을 모분산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균등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P값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분산을 사용한 경우와 표본 분산을 사용한 경우의 P값을 비교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수천 이상인 경우에는 무시할 만한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본 크기 30개에서는 모분산으로 계산한 P값과 표본 분산으로 계산한 P값이 너무나 달라서 모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가 아니라 균등분포로 바꿔서 같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론은 지난 두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만 언급하고 P값을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균등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표본 분산은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2.5n 자유도의 카이제곱 분포고요. 확률 95%로 표본 분산이 뽑힐 범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표본 분산의 범위가 모분산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고요. 이 식을 아래와 같이 치환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수를 이렇게 간단히 치환을 해줬고요. 각 항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루트를 씌워서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에 대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난 식입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G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G값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있는 GS 값은 표본 표준 편차로 구한 G값이고요. 여기 있는 G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로 구한 G값입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내보면 여기 표준 정규분포가 있으면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는 G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만약 모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G값을 구했다면 이렇게 G 시그마가 표시되고 여기 있는 값이 P밸류가 됩니다. 이 모 표준 편차로 구한 G값의 P밸류가 0.05가 되도록 이 G 시그마를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1.6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 시그마를 1.64로 바꿔준 거고요. 여기 있는 개수를 아래와 같이 치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P값을 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PS는 표본 표준 편차로 구한 P값이고요. 이 표본 표준 편차로 구한 P값의 범위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 범위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0.05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표가 여기 있는 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이번에 계산한 표인데요. 여기는 n이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위에 보이시는 이 양쪽 변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값이 PS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일 때는 PS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0.016에서 0.091입니다. 모표준 편차로 구한 P값이 0.05이기 때문에 이 0.05에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범위의 폭은 줄어들게 되고요. 표본의 크기가 한 3000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0.05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모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한 P값과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한 P값의 차이가 10% 이내가 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봤는데요. 그 크기가 1279개였습니다. 10% 이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1279개였고요. 여기서 개수는 표본의 개수가 아니라 표본의 원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표본을 하나만 뽑았고요. 그 하나의 표본의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오려면 n이 3967개여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산한 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표본의 크기가 수천 이상인 아주 큰 표본에서만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본 크기 30에서는 이 값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본 크기에서는 모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G분포를 대신할 T분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T분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T분포가 유도된 맥락과 제가 생각한 맥락이 좀 달랐고요. 몇 가지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T분포가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제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